영국에서는 오는 여름 프리시즌 일정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많은 클럽들이 영국 내에서 치르는 경기와 해외 투어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영국과 한국에서는 토트넘이 오는 7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홍콩에서 진행하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만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7월이라는 일정은 손흥민이 오는 6월 토트넘을 떠난다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영국과 한국에서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머무르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한국에서의 프리시즌 일정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7월 일정은 뉴캐슬이 희망하는 것이고 그 희망을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왜 구단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구단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면서 뉴캐슬의 희망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뉴캐슬의 프리시즌 계획을 전하면서 토트넘과의 협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뉴캐슬이 토트넘에게 오는 여름 한국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뉴캐슬의 계획은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과 경기를 치르고 이어 K리그 올스타팀과 한 경기를 더 가지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는 한국의 일부 매체들은 벌써 토트넘이 오기로 했다, 결국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하게 되었다라고 즉각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뉴캐슬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캐슬도 프리시즌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홍콩 축구 축제에도 초대받지 못하면서 한국행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애초 뉴캐슬은 홍콩 축구 축제에 참가하기를 기대했지만 주최 측이 AC밀란, 아스널, 리버풀, 토트넘을 초대했습니다. 현재 뉴캐슬은 한국과 싱가포르 투어를 기획하면서 토트넘의 방한도 함께 요청했고 한국에서 한 경기를 하자라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토트넘과의 경기가 확정이 되면 최고의 프리시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에 손흥민이 잔류한다면 경기장에는 6만 6천여 명의 관중이 들어찰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역시 뉴캐슬이 간절히 바라는 그림입니다. 뉴캐슬은 1892년 창단 이래 단 한 번의 방한 경험도 없는 구단입니다. 지난 2017년 한 차례 방한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취소되었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기성용이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뛴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뉴캐슬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하고 토트넘과의 한국 투어 경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한국에 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울 수 있는 티켓 파워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한국에서의 프리시즌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겠다고 결단했다고 알려지면서 손흥민과의 협상이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홍콩 투어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고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 투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크레인저에 양민혁이 있지만 티켓 파워와 손흥민과의 계약 불화로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의 수익이나 환영 분위기 등과는 비교를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오는 여름 홍콩 축구 축제에 참가하는 프리시즌 일정만 확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최 측이 손흥민이 스쿼드에 포함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북런던 더비라는 특별한 경기 상황과 4개 팀 간의 축구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 조항은 없을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3월 31일에 오는 여름 프리시즌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홍콩에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매년 한국에서의 프리시즌 일정을 가장 먼저 발표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올해 한국 방문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지난달 28일 5월 26일 리그 최종전인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손흥민의 토트넘 고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일 후에 발표한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이 홍콩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결국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했다는 주장이 확산된 것입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손흥민을 내세워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까지 프리시즌 경기를 진행해왔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손흥민을 앞장 세워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가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지난 해에도 토트넘은 손흥민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과 일본에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7월 27일 일본 국립경기장에서 빗셀 고베와 경기를 치르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히샬리송은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 어린 선수들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은 주장 손흥민의 인기에 놀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단하면서 토트넘이 누려왔던 경제적인 수익과 인기를 모두 놓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토트넘은 팬심이 변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시즌 투어로 홍콩에서의 경기 일정을 발표하면서 토트넘 관계자는 한국 팬들도 홍콩을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토트넘의 마케팅 책임자인 라이언 노리스는 영국 밖에서 북런던 더비를 치르는 경우는 처음이다. 북런던 더비는 최고의 경기이다. 홍콩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팬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한결같이 토트넘을 응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이런 요청은 손흥민이 없더라도 토트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기를 호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르로이 자네가 연봉을 삭감하고라도 뮌헨에 남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 등 프리미어 클럽이 자네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막상 제안은 없었고 결국 자네가 뮌헨 잔류에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뮌헨은 최근 자네에게 기존 연봉 2천만 유로에서 약 30% 삭감된 1,300만 유로, 약 210억 원으로 감액 제안을 했고 자네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 자네가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3년 재계약을 체결하면 뮌헨의 윙업 포지션으로 손흥민 영입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독일 매체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또 한 번 더 이적료 협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이적료가 발생하는 손흥민을 두고 돈독이 오른 레비가 또 뮌헨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독일 매체들은 손흥민은 올 7월이면 33세인데 이적료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뮌헨은 최근 팀 전체의 재정 규모와 급여 구조를 조정 중인데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선수를 두고 고액 이적료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옵셔널용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면서 내년 6월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레비 회장은 오는 여름에 이적료를 받고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레비 회장이 부르는 엄청난 이적료를 많은 클럽들이 거부한다는 것이고 가능한 사우디 클럽은 손흥민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적을 최종 결심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연봉 삭감과 1년 플러스 1년 연장 옵션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주장 한 장을 내려놓고 벤치 신세로 있다가 2년 후에 토트넘에서 은퇴하면 레전드로 인정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황당한 제안을 손흥민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적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는 여름 손흥민이 없는 프리시즌 투어는 토트넘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판입니다. 진짜 단돈 몇 푼에도 눈이 돌아가는 레비가 있는 한 토트넘은 희망이 없습니다.